야 이런 14번부터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삼각형이 있고 선분의 연장선 위에 선분 바깥쪽에 있다 그랬고 넓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맞아. 길이의 b를 이용을 해서 몇 대 몇인지만 찾아줄 수 있으면 되겠다. 그냥 그립니다. 위치 신경 쓰지 마세요. 자, BC의 연장선인데 뭐라 그랬냐면 ABD의 넓이가 ABC의 넓이의 3분의 4배래. ABC의 넓이의 3분의 4배가 된대요. ABD가. 다시 얘기하면 요 길이를 3K로 잡았을 때 BD의 넓이가 4K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BD의 길이가 4K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4K만큼 간 거는 이쪽으로 하나 그릴 수 있을 거고 요 반대쪽으로 하나 그릴 수 있겠죠. 맞아요. 항상 그림을 그려보고 길이의 b가 일정한 점은 한 개가 아니고 항상 몇 개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어? 자 그때 뭐라 그랬냐면 BD의 길이가 CD의 길이보다 길고 3분의 4배니까 여기가 지금 CD의 길이고 여기가 CD의 길이니까 BD가 더 길어야 되니까 지금 이거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됐어요? 3대 4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비례로 푸는 게 훨씬 편하다. X좌표 3만큼 커졌죠. 맞아요. 그럼 1만큼 더 커지면 되니까 X좌표 5고요. Y좌표 얼만큼 커졌어요? 6만큼 커졌어요. 3분의 1배 2만큼 더 커지면 되니까 9가 나와 주시겠죠. 알겠어? 내분점, 외분점 공식으로 풀기보다는 항상 비례관계 X변화량, Y변화량의 비례배분 혹은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 빠르니까 좀 연습을 많이 하세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됐어 안 됐어? 15번이요. 자, 망망대에 A 지점에 위치한 B 지점에 위치한 경찰선과 해적선 각각 속력이 1.5배 만나는 점 P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취의 방정식 문제죠. 다시 얘기하면 점 P를 x, y로 놔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저기 있는 경찰선이랑 해적선의 위치를 좌표화를 시켜서 놔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어디를 원점으로 놓을까요? A를 놔도 되고 B를 놔도 되고 경찰선의 위치를 0,0으로 놓읍시다. 좌표 위에 올린다고요. 그 다음에 해적선의 위치를 10,0으로 놓을게요. 됐어. 그 다음 점 P를 x, y라고 놨을 때 뭐라 그랬냐면 경찰선의 속력이 해적선의 속력이 1.5배래.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 얘의 속력을 V1이라고 하면 V1T가 되고 얘의 거리는 속력이 1.5배가 되니까 그대로 1.5V1T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 되는 3대 2가 되는
점 P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혹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거리의 B가 일정한 점의 자치 기억하는 사람? 반응.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 없어요 혹시? 누구? 아폴로니우스. 기억하고 있으면 빨리 푸는 거고 기억 못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식 세워서 풀어야 되는 거고. 알겠어? 이게 서술형으로도 가끔 나오는데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오면 식 세워서 푸셔야 돼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서술형 아니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다고. 뭐였죠? 거리가 3대2. 3대2 무슨 점이 있다? 내분점이 있고 3대2 외분점이 있는데 요 두 점을 뭘로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요거를 우리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기억을 해놓으면 조금 편해요. 나온 김에 한 번만 얘기합시다. 니네 이제 어차피 오늘이나 다음 시간에 시간 남은 원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원방 종류 중에 지름의 양 끝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 혹시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 있냐? 기하 배운 사람 안 보냐? 자, 원래 지름의 양 끝을 주면 당연히 원에서는 뭐가 중요해? 중심하고 반지름이 중요하잖아. 맞아. 그래서 당연히 뭐를 찾고 중점을 찾고 요게 반지름이 될 거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구하는데 요것도 공식이 있긴 있어. 그래서 외워놓으면 편하고 못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외워놓으실 분들은 외워놓으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게 벡터 개념에서 벡터의 내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내적 개념은 어차피 벡터에서 기하에서 배우실 거니까 냅두고 공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외워놓으라고. 알겠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x1 곱하기 x 빼기 x2 더하기 y 빼기 y1 곱하기 y 빼기 y2는 0이에요. 요게 지름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외워놓으면 편하고 안 외워도 상관은 없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니까. 알겠어? 자, 일단 3대2 내분점부터 잡읍시다. 3대2 내분점이면 10의 5분의 3만큼 6,0이죠. 됐어요. 그 다음 3대2 외분점이면 밖으로 3대2니까 3만큼 가고 2만큼 가고 다시 그냥 여기가 1대 2가 되고 요 점의 좌표는 10 커진 거에 2배만큼이니 20만큼 커지면 되니까 30,0이 됩니다. 됐어.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서 이렇게 바로 구해낼 수 있다고 이거 이용하면. 알겠어? 자, 물론 여기 이제 뭐 축의 점이라서 금방 구하긴 하죠. 중심이 18,0 반지름이 12인 원. 알겠어? 어쨌든 이 새끼의 뭐 구하라고? 도형의 길이 2πr 24π가 되죠. 자, 어쨌든 근데 서술형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는 풀어볼 수 있어야 되고 자체 방정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식으로도 일단 가볼게요. 자, 갑시다. PA 대
PB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고? 3대 2가 나와야 된다고. PA의 길이는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PB의 제곱 됐어. 비례식에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자, 제발 니네 완전 제곱식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원방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원방 만들 때 일단 표준형이랑 일반형 있잖아요. 제발 니네 2차 함수도 완전 제곱식 만들 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면 2분의 9니까 3 만들려면은 뭐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게 습관을 좀 미리 잘 들여놓으세요 제발. 어떻게 드린다? 어차피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은 1차식까지고 상수항은 건들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 절반 제곱을 그대로 더해 주시고 새롭게 생긴 값만큼 그냥 뒤에다가 갖다 빼주세요. 그리고 이거 연산하는데 편해요. 괜히 여기에 더하고 빼고 막 해가지고 만들지 말고 억지로 값을, 알겠어? 상수항 그대로 버려놓고 새롭게 만들어진 값을 그대로 빼주면 된다고. 알겠어? 이게 제일 계산실수 적습니다. 마찬가지야. 원방을 만들 때도 뭐 여기에 뭐 4, 9니까 여기 13이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심지어 좌우변이 모두 사용 가능하잖아.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좌변 y쪽은 안 건드리잖아요. 얘는 이제 그래서 더하고 빼고를 실행을 하는 거고, 얘는 상수항부터 그냥 무조건 우변으로 넘기세요. 알겠어? 그리고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절반 제곱 그냥 갖다 더해주고, 알겠어? 좌변에 13이 더해졌으니까 우변에도 그대로 그냥 13 더해주면은 식의 변화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부터 뭐 이렇게 하시던 분도 있고 다르게 하시던 분들이 있을 건데 괜히 더하고 빼고 막 하다가 계산 실수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식 변환하는 게 계산 실수가 제일 적습니다. 알겠어요? 제발. 일단 5로 나누고요.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얼마 필요하냐면 18제곱. 18제곱이 얼마지? 음, 324. 됐어. x 빼기 18의 완전제곱 y 제곱에 더하기 144. 됐냐? 반지름 12인 원인 거 확인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외워놓으면 편하고 안 외워놓으면 어쩔 수 없이 자취의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제발 자취의 방정식 좀 잘 기억해라.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놓는다. 그 x,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어? 16번 접선의 길이 문제. 접선의 길이고 별거 없죠.
자, 원 밖에서 접선 그림을 몇 개 그려요? 무조건 2개 그리죠. 이 접선의 길이는 당연히 같고요. 당연히 중심 연결하신 후에 밖의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접선의 길이가 내는 뭐가 성립한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함을 이용을 해서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 반지름의 피타를 이용해서 접선의 길이 구한다.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특수각이나 합동 닮음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런 형태의 문제들 많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 요렇게 보조선 하나 많이 그쳐지네. 그래서 뭐예요?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뭐랑 같다고? 접선의 길이 두 배랑 같다.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아서. 알겠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얘 더하기 얘가 된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고, 그때 요 점, 요 삼각형의 방심, 방정원이라고 얘기한다라고도 얘기를 안 해준 적이 없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3,A에서 원에 그은 접점, 접선의 길이를 2루트 6이라고 줬습니다. 원, 어떤 원이야?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4인 원, 점 P가 3,A. 이 위치 신경 쓰지 마라. 3이라서 뭐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수선의 발, 요 길이 4, 요 길이 2루트 6.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24, 16, 루트 40.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또는 마육 나와야 되니까 A값 결정할 수 있겠죠. 됐어요? 네. 17번이요. 이것도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항상 방정식에 xy 말고 k라는 애가 보이면, 혹은 뭐 t라는 애가 보이면, 미정계수가 보일 때는 항상 미정계수로 묶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알겠어? 그러면 이 미정계수 k 값에 관계없는 항등식 얘 이퀄 0, 얘 이퀄 0이죠. 다시 얘기하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다른 말로 이 두 직선의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고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모든 직선 다 표시할 수 있고 딱 하나만 표시 못한다. 누구? 얘. K 뒤에 붙어있는 새끼. 알겠어? 요 곱해진 얘 제외하고는 모든 직선 다 표시 가능해. 뭐 얘는 K에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 요 직선 하나만 제외하고 요 교점 지나는 모든 직선이 다 표시 가능하다고. 그 다음 니네 한 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어떤 밖의 점, 보통 이제 원점으로 많이 나오니까
야,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직선에 따라서 거리가 바뀌겠죠. 됐어? 그럼 반드시 이렇게 연결했을 때 뭐가 그려지고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드시 누구보다 OA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겠죠. 됐어? 다시 얘기하면 임의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일 때가 언제? 요 선분의 길이가 곧 뭐가 될 때? 거리가 될 때가 최대고, 알겠어? 그때 다시 얘기하면 얘가 뭐 할 때? 정확하게 OA의 수직인 직선 그릴 수 있잖아요. 그때 얘가 뭐가 된다? 거리가 최대가 됩니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 됐어? 자, 일단 원점에서의 거리를 DK라고 하자. DK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의 직선의 y절편. 일단 이 두 교점을 지나는 2배 해서 뺍니다. y1 나오고 항상 지나는 점이 뭐라고? 3,1. 자, 3,1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인데 뭐라고? 거리가 최대일 때. 다시 얘기하면 거리가 얼마? 루트 10이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 LK일 때가 뭐가 된다고? 최대가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A가 되고요. A는 루트 10이 되고요. 자, 수직인 직선 어떻게 계산한다? 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아니 3분의 1. 됐어? X변이랑 분의 Y변이랑 3분의 1이고요. 고로 이 새끼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곱해서 마이너스 1 역수 부호 반대 마삼. 지나는 점이 3,1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고 y절편을 b라고 하겠답니다. 됐어? 주로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다 잘 신경해서 보시고. 도형의 이동 다시 한 번만 정리 좀 하자. 도형의 이동 두 가지 있죠.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있습니다. 평행 이동은 점일 때랑 식일 때랑 다르죠. 맞아요. 대칭 이동은 점식 동일합니다. 아마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평행 이동부터 x, y의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대로 더하기 m 더하기 n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자, 식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요? x 빼기 n이 y 대신에 y 빼기 n이 대입이 된다. 알겠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것도 자치해방 정식에 의해서 원래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니네가 만약에 증명을 하고 싶으면 이거야. x, y가 있고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게 새로운 점이야. 그럼 네가 찾는 건 이 점의 자치란 말이야. 이 점을 계속 얘기한다. x, y가 있으니까 니네가 헷갈리니까 라지 x, y로 놔야 된다고. 그러면 이 라지 x가 x 더하기 n이 되는 거고 라지 y가 y 더하기 n이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x 대신에 y 대신에 요렇게 넣은 다음에 라지 x, y를 다시 스몰 x, y로 바꾼다 그랬잖아. 다시 얘기하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x 빼기 n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새로운 y 빼기 n이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이게 결국에 자취, 점의 위치, 그걸 방정식으로 세웠을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x 대신에 새로운 x 빼기 n이 들어간다. y 대신에 새로운 y 빼기 n이 들어간다고. 알겠어? 제발 이유는 알고. 그 다음 대칭이동 몇 가지? 일단 선대칭부터.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마지막으로 2의 직선의 대칭. 알겠어? 다 알고 계셔야죠. 자, x축 대칭이면 어떻게 된다? y 대신 뭐가? 마이너스 y가. 알죠? y축 대칭하면 현서야! x 대신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x가. y는 x 대칭하면 y 대신 x, x 대신 y 들어간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x 대신 마이너스 y, y 대신 마이너스 x 들어간다. 됐어? 요거는 공식 필요 없고요. 무조건 뭐랑 뭐 이용한다? 수직과 이등분 이용해서 간다. 알겠어? 맨날 좋은 애들만 좋을지. 점대칭. 아이고, 아주 덜했다 야. x 이퀄 a 대칭, y 이퀄 b 대칭. 이거 외우고 있냐? 재승. 동시에 절레절레를 하는 재승이. x 이퀄 a 대칭하면 뭐 되죠? x 대신 뭐 집어넣어야 돼요? 야, 니네 이건 외웠을 거 아니야. 이거 뭐 대칭이야? x 이퀄 2 대칭이지.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이 새끼 대체 수준이 어느 건지 가능이 안 가네. x 대신에 뭐 들어가냐면 2a 빼기 x 대입입니다. x 이퀄 a의 대칭을 하면 원래 있던 점이 새로운 점으로 이동을 하고 y는 같죠.
중점이 A점.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 2A 빼기 X가 들어가면 된다고. 알겠어? 됐어? Y 이퀄 B 대칭하면 똑같겠죠?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2B 빼기 Y가 대입이 되면 됩니다. 됐어? 기억해놓으면 편해요. 기억해놓으면 편해. 점대칭, 원점대칭. 원점대칭이 결국에 뭐 대칭이다? X축, Y축 대칭. 맞아요. 그래서 X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Y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 두 번째 A, B 점대칭. 얘 마찬가지 얘 대칭한 거죠. X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2A 빼기 X가 Y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2B 빼기 Y가 대입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니네 맨날 할 때 뭐 간단한 거 안 나오고 맨날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거 나왔을 때 평행이동, 대칭이동 두 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방에 보면 된다니까. 1,2 점대칭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방에 보실 수 있어요. 한 방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이게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특히나 이 공수투 맨 뒷부분에 점대칭 함수 나오잖아. 니네가 제일 잘 아는 점대칭. 유리함수. 유리함수 점대칭이잖아요. 어디에 점대칭? 점근선의 교점의 점대칭이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 fx가 항상 얘가 성립하는 fx에 대해서 얘 뭐야? 원래 함수랑 그 함수를 y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8-y가 들어가고. 됐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4-x가 들어간. 다시 얘기하면 2,4에 점대칭을 했더니 원래 함수랑 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y가 곧 fx잖아. 8-fx야. y 이퀄 4대칭, x 이퀄 2대칭, 2,4의 뭐인 함수라고? 점대칭인 함수라고.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조건이야 이게. 그럼 이거 보자마자 니네는 뭐 해야 돼? x 빼기 2분의 k 더하기 4라고 유리함수식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이 점대칭이다. 점대칭. 한 방에 봐라. 한 방에. 물론 단계 거쳐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한 방에 보시면 훨씬 편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 니네 결국에 보시는 것들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은 대칭도 되고 평행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나는 무조건 대칭이동을 먼저 할 거야. 나는 무조건 평행이동을 먼저 할 거야. 정확하게 정해놓고 시작하세요. 알겠어? 왜? 예를 들어서 x, y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봐. 야 그럼 뭐부터 가면 평행이동을 먼저 간다 라고 하면 x 대신에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 x 더하기 3이 들어가야 되고 y 더하기 2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야 돼. 그리고 나서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요거는 y축의 대칭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대칭 이동을 먼저 해. 그럼 당연히 x 대신에 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죠? y축 대칭이 되겠죠. 됐어. 그 다음에 얘가 나오려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x 더하기 3이 들어가냐? 아니잖아. x 빼기 3이 들어가야지 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평행 이동이 돼요? 마이너스 3만큼의 평행 이동이 돼야 돼요. 이게 순서에 따라서 평행 이동의 도구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먼저 하냐, 평행 이동을 먼저 하냐에 따라서 평행 이동의 부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발 정해 놓으세요.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헷갈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무조건 대칭 이동을 먼저 할 거야, 나는 평행 이동을 무조건 먼저 할 거야 정해놓고 있으라고.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훨씬 계산 실수 안 하는 지름길입니다. 봐라. 대칭할 때는 y좌표 안에 있는 거다 부호 안 바꾸고 x만. 네, 그냥 무조건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예요. 나머지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라고 해봐. 그럼 얘를 두 번을 하지. 보통 얘네 거의 두 번 하잖아요. 첫 번째 뭐 하고 뭐부터 해? x는 y. x는 y 대칭부터 할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 y x가 들어가죠. 됐어. 그 다음에 뭐 대칭해야 돼요? 그 다음에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야.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야. x축 대칭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게 x쪽으로 왔다 그래서 x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네가 대신 넣는 값을 기억을 하고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게 그냥 여기에 대칭하면 그대로 x라는 애 자신의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알겠어? 그렇게 제발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F를 평행 대칭 이동을 해봅시다. 일단 다 y는 x에 대칭은 돼 있죠. 맞아요. y는 x에 대칭은 돼 있으니까 y는 x에 대칭부터 시킵시다. 0,1, 1,0, 0,1로 오고요. 2,0, 0,2로 옵니다. 이거고요. 됐어. 그 다음 한번 뒤집어 줘야죠. 어디로? y축으로 대칭해서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되죠. 됐어. y축 대칭했으니까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된다고. 됐어요? 됐어? 그 다음
어디로 가냐? 왼쪽으로 얼마만큼? 1만큼. 위로 얼마만큼 또 올라가요? 이만큼 올라가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또 얼마만큼? 마이너스 2,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됩니다. 됐어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X 더하기 1이 Y축으로 이만큼이면 Y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Y 빼기 2가 들어간다고. 됐어요? 저기 있는 주어진 Y에다가 Y 빼기 2가 X에다가 X 더하기 1이 그대로 대입이 되시면 완성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됐어? 이게 X, Y가 바뀐다 그래서 X축 방향, Y축 방향 평행이동할 때 여기다 빼고 여기다 빼는 게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X 대신 Y 대신이야. 알겠어? 됐어요? 쉐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칭이동 먼저 하는 편이긴 한데 평행이동이 먼저 하는 게 편하면 평행이동 먼저 하셔도 돼요. 알겠어? 현세야!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안 보여. 자, 3,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5인 원과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L1이라고 하자. 자, 원에 접선했을 때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접선 무조건 1번은 최우선적으로 보는 건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무조건 D와 R의 대소관계가 최우선으로 있어야 돼요. 중심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결정이 된다. 알겠어? D가 R보다 크면 안 만나고 D가 R과 같으면 접하고 D가 R보다 작으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죠. 알겠니? 그래서 접방을 쓸 때도 항상 최우선적으로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올라야 되는 건 무조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야. 알겠어? 그리고 공식이 두 가지 공식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뭐 배웠냐면 접점 공식 배우셨을 거고 기울기 공식 배우셨을 거예요. 이 두 가지 근데 외워놔야 돼요. 야, 여기 혹시 문과 갈 사람 있냐? 문과 갈 사람 없으면 어차피 기하 다 해야 되잖아. 고등학교 가서 기하에서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어차피 외워야 될 거 미리 외워놓으면 편해요. 알겠어? 어차피 외워야 돼. 나중에 기하 백 할 때. 그러니까 미리 외워놓으면 편하다고.
접점 공식, 기울기 공식,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리고 판별식까지. 맞아. 그러니까 접선 푸는 방식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있는데 보통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보는 건 이거다. 이거는 진짜 최후의 수단이라 도저히 나는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못 쓰겠어. 근데 어쨌든 시험을 봤어. 그럼 풀긴 풀어야 되잖아. 그럼 연립해서 판별식이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처음 배웠을 때 판별식을 써라라고 배우셨으면 그건 잘못 배우신 거고, 판별식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무조건. 왜? 얘네들한테 원 그렇게 직선 그렇게 간단하게 안 주거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원이랑 이런 직선 줬어. 야 그럼 뭐 판별식 써도 크게 문제 없지 사실. 뭐 이거 연립해가지고 푸는데 뭐 크게 지장 없잖아. 그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줬다고 쳐봐. 연립해서 판별식 쓸래? 아니잖아. 아니라고. 이런 거 연립해서 판별식 쓰면 대가리 터져요.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연립해서 판별식은 최후의 수단. 이런 방식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안 합니다. 진짜. 그래서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같을 때 접한다. 잘 기억해 놓고. 알겠어? 접점 공식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접점을 x1, y1이라고 할 때 무조건이다. x제곱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x1, x가, y제곱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y1, y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2분의 x 더하기 x1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2분의 y 더하기 y1이 들어가시면 돼요. 이걸 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2차 방정식에서 다 쓸 수 있어. 모든 2차식에서 다 쓸 수도 있어. 다시 얘기하면 어디서도 쓸 수 있냐면 2차 함수에서도 쓸 수 있다 이거. 알겠어? 그래서 뭐 제일 기본적인 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x제곱 대신에 x 곱하기 2, y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 곱하기 y. 그냥 이렇게 대입하면 끝난다고. 알겠어요? 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평행이동돼 있으면요.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어요. 어쨌든 제곱 대신에 제곱 하나 대신에 x자리에 4가 들어가면 되고 제곱 하나 대신에 y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돼. 알겠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곱해진 건데 그 둘 중에 하나의 x자리에 x1 접선의 x좌표, 두 개 곱해진 y 값에 한 군데의 y 좌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야 y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위에 점 2,5에서의 접방 구하래. 원래대로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y는 m x 빼기 2 더하기 5로 놓고 연립해서 판별식은 0. 맞아. 아니면 이제 미분 배우신 분들은 f'2 구해가지고 기울기 구한 다음에 계산했겠죠. 맞아요. 됐어 안 됐어? 됐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x제곱 대신에 2 곱하기 x, x 대신에는
2분의 x 더하기 2 y 대신에는 2분의 y 더하기 5 알겠어?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정리하면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야. 궁금하면 해보세요 꼭. 알겠어요? 됐어? 그 다음 기울기 공식은 이거는 솔직히 지금은 안 외워도 되긴 해. 근데 접점은 외워놔라. 기울기 공식 뭐였어? y는 mx 뿔마 r루트 m제곱 더하기 1. 혹시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 있냐? 안 배웠나 아예? 배웠으면 좀 기억해 주시고. 알겠어? 알면 편하고 마찬가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근데 얘는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다시 돌아가서 3,4 반지름 5 쟤랑 평행한 직선 점 직선 거리가 반지름과 같은 이렇게 되겠고요. 직선 L1의 y절편은 양수 K가 양수 됐어. 그래서 직선 L1 수직 그림을 그려봅시다.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랑 수직이고 얘랑 접하는 직선 두 개 L2, L3랍니다. 됐어? 그때 이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L과 만나는 이구나. 여기가 CD네요. 여기가 CD. L과 만나는 빼기 5. 요 점을 A, B라고 한대요. 됐냐? 그럼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니? 여기 직사각형 만들어지겠죠. 됐어? 직사각형 만들어질 거고 요 길이는 지름이니까 10이고 요 길이만 찾아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혹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기울기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사람 있냐? 웬만하면 굳이 외우지 마세요. 공식이 있긴 한데 굳이 외우지 말고 그냥 바로 뭘로 가자. 항상 직선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존재한다는 건 둘이 평행하다는 얘기고 어떤 점에서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일정하므로 보통 한쪽에서 y절편 잡고 됐어? 다른 한 직선까지의 뭐를 구한다? 거리를 구한다.
루트 2 더하기 5 나오죠. 됐어. 곱하기 10 해주시면 되니까. 그 다음 2회 질문. 번 20번 19번이요. 하나도 안 했죠 솔직히. 몇 문제 풀었어? 네? 몇 문제 풀었어? 글쎄요. 글쎄요. 한 3문제 풀었냐? 또 책 열고 거기 한 2문제 풀다가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잘하시지? 없어? 14번이요. 15번 18번 이게 초반이라 좀 까먹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질문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내용 설명해 주면서 하려는 의도니까. 9번이요. 17번 없어? 잠깐 잠깐 할게요.